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시댁에 돈을 보내며 살아온 한미정.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은서라는 이름,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그 애를 낳겠대요. 그리고 저랑 결혼하고 싶답니다. 이혼해주세요. 남편의 냉정한 한마디에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미정은 단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과연 성진의 가족과 불륜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미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지만 미정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일찍 시작되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미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남편 박성진의 병원 서류를 정리하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미정은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바라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 그건 시댁에 돈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시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시부모님의 생활비, 그리고 남편 성진의 약값까지 모두 미정의 월급으로 버텨야 했어요. 여보, 밥 먹어요. 미정이 조용히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살며시 열자 성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죠. 3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이후 성진은 예전의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회사는 명예퇴직으로 그만뒀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일어나서 약이라도 먹어야지.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성진은 몸을 일으키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의 대답은 늘 이렇게 무심했습니다. 미정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식탁에 밥상을 차렸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지우개로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립스틱을 발랐어요. 그럴 시간에 출근이나 서둘러야 했죠. 회사는 집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미정은 그곳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며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동료들은 미정을 믿음직스럽다고 했지만 정작 미정 자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미정은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을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급여에서 시댁 송금액을 빼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죠.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미정은 도시락 뚜껑을 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후 3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이번 달 돈 넣어줄 수 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당연하다는 투였어요. 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넣어드릴게요. 미정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덕에 우리가 사는 거야. 고맙다, 미정아. 시어머니의 감사 인사는 형식적이었지만 미정은 늘 그 말에 위로받으려 애썼어요. 퇴근길, 미정은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시댁에 보낼 돈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 한 팩은 담았어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며 미정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언제쯤 생길까? 집에 돌아오니 성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정작 성진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미정의 인사에도 성진은 고개만 까딱했을 뿐이었죠. 저녁 식사 중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하는 거 알고 있죠? 성진은 국을 떠먹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고 식탁에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메아리 쳤죠. 설거지를 하던 미정은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성진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은서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미정의 손이 멈췄죠. 은서? 누구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미정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날 밤 미정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성진의 숨소리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인데 이렇게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새벽녘 미정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불안은 계속되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미정은 그게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죠. 하지만 곧, 아주 곧 그 예감은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은서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에서 장부를 정리할 때도 그 이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괜한 의심이야. 그냥 회사 동료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성진은 요즘 유난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휴대폰은 언제나 성진의 손 안에 있었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휴대폰 화면을 미정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일찍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업무가 마무리되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성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해결할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성진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미안해. 요즘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 자주 못 나가. 이번 주말엔 꼭 볼게. 성진의 목소리는 평소 미정에게 하는 것과는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미정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미정이 안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성진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통화를 끊었어요. 아, 그냥 옛날 회사 후배야. 별거 아니야. 성진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죠. 그래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미정의 질문에 성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떡해. 아, 응. 그냥 커피나 한 잔 하려고.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성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회 넘게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정은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의심대로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만으로도 앞이 막막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성진은 아침부터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어디 가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응, 후배 만나고 올게. 저녁 전에는 들어올 거야.
성진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죠. 미정은 창문 너머로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봤어요. 성진이 차에 시동을 걸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선 미정은 택시를 잡아탔죠. 기사님, 저 앞에 가는 검은색 승용차 따라가 주세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미정이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미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성진의 차는 한 카페 앞에 멈춰섰죠. 미정은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성진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카페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성진에게 다가갔죠. 성진은 그 여자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미정이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눈앞이 흐려지고 귓가에서는 윙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사람이 은서인가? 미정의 입술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성진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차에 함께 탔고 차는 근처 모텔 골목으로 향했죠. 미정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게 분명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미정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휴지를 건넸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집에 도착한 미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나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20년을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에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새 서먹해진 관계. 저녁 무렵 성진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했죠. 밥 먹어요. 미정의 목소리도 평소처럼 담담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성진은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고 미정은 그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죠.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키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고. 성진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어요. 아니면 병원 기록이라도.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긴긴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성진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미정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성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마다 땀이 배어나왔죠.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미정은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대화 목록을 내리다가 은서라는 이름을 발견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화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미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 나도 그래. 미안해.
집 때문에 자주 못 나가서. 괜찮아. 오빠만 있으면 돼. 하트 이모티콘들이 대화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미정은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에 대화들이 나왔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구를 발견했어요. 오빠, 나 병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대. 정말? 확실한 거야? 응, 지금 8주 차래. 우리 아기야. 미정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임신. 그 여자가 성진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였어요. 미정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속이 뒤집혔죠. 토할 것도 없었지만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비쳤습니다. 괜찮아? 화장실 문 밖에서 성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재빨리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했죠. 그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성진의 말에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당신 아니냐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미정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장부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점심시간 미정은 회사 근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성진이 다니는 병원이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박성진 환자 진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호자인데요. 간호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최근 진료 내역이 여기 있네요. 그런데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으신데 이건 뭔가요? 간호사의 말에 미정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산부인과요? 네, 여기 보세요. 한 달 전에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 발급받으셨던데 보호자로 박성진 씨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미정은 그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임신 8주차 확인. 보호자 박성진. 환자 이름은 정은서였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간호사가 놀라며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정은 간신히 고개를 저으며 병원을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이 뜨거웠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성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성진 앞에 섰죠.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은서 씨 아세요? 미정의 질문에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뭔 소리야? 아세요, 모르세요? 미정이 다그쳤습니다. 성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어떻게 알았어? 그 말이 곧 시인이었어요. 병원에서 봤어요. 임신 8주차, 보호자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성진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 은서가 아이를 가졌어. 지울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성진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은서는 나를 필요로 해. 그 아이도 내 핏줄이잖아. 미정의 귓가에서 윙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20년 동안 당신 곁에서
시댁 뒷바라지하며 산 저는 어떡하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미안하지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은서는 나랑 결혼하고 싶대. 아이도 있고. 미정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함께한 추억들이 참고 견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알았어요. 미정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럼 이혼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성진이 물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위자료도 안 받을게요. 대신 이 집 명의는 제 앞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시댁에 보내던 돈, 이제 저는 안 보낼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성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어차피 그 돈은 내가 벌어서 보낸 거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20년 결혼 생활의 끝을 정했어요. 법적인 절차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그날 밤 미정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물건 몇 개뿐이었죠. 성진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작은 방에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이제 끝이구나.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비록 지금은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미정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성진이 서두른 덕분이었죠. 한 달도 채 안 되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미정은 약속대로 위자료를 받지 않았고 작은 아파트의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성진은 짐을 싸서 은서의 집으로 떠났어요. 그럼 잘 살아. 성진의 마지막 인사는 담담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죠. 텅 빈 집 안에 혼자 남은 미정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며칠 후 미정은 은행 앱을 열었어요. 시댁으로 자동이체 되던 5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화면에 뜬 자동이체 해지 완료 문구를 보며 미정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죠. 20년 동안 매달 빠져나가던 그 돈이 이제는 자신의 몫이 되는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당연하다는 투였죠. 미정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성진 씨랑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이혼을 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송금도 중단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신세를 졌다고요? 어머니, 지난 20년 동안 제가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보니 1억이 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성진 씨한테 돈 받으세요. 성진 씨가 알아서 할 거예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성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한테 연락 받았어. 돈을 왜 안 보내? 문자 메시지는 따지는 투였죠.
미정은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이 보내세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한편 성진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은서와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은서는 입덧이 심해 자주 병원에 가야 했고 병원비는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성진은 재취업에 실패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빠, 우리 생활비 어떻게 해? 은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진은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저었죠. 나도 모르겠어. 일단 카드로 버텨보자. 하지만 카드 대금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성진은 한 장, 두 장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시댁 사정도 급박해졌습니다. 미정이 보내던 돈이 끊기자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시아버지는 치료를 미뤄야 했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아, 내 아버지 병원비 좀 보내줘라. 이번 달 치료비가 200만 원인데 돈이 없어. 어머니, 저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성진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결국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빌렸던 터라 모두들 고개를 저었어요. 성진이 너 그 여자랑 사느라 부모는 버렸구나. 시어머니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서는 그런 성진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기는 어떻게 키워? 은서의 임신은 순조롭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출혈이 있었고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하지만 병원비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우리 아기 괜찮을까? 은서는 밤마다 울었어요. 성진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한때는 자신만만했던 남자가 이제는 빚에 쪼들리고 여자친구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의 원망을 듣는 신세가 되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혼자 남은 방에서 성진은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어느 날 은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당신 전 부인이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니야? 은서의 말에 성진은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이 갖겠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돈도 없고 오빠는 날 사랑하지도 않잖아.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현실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은서는 점점 성진을 원망하게 되었고 성진은 은서가 부담스러워졌죠. 이럴 줄 알았으면. 성진은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성진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성진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부모가 죽어가는데도 돈 한 푼 안 보내는 자식, 그런 자식 필요 없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성진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성진은 문득 미정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모든 걸 감당하던 아내, 시댁을 챙기고 자신을 돌보던 여자. 미정 씨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미정은 이미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은서는 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성진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 대체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두 사람이 스스로 만든 지옥, 그 안에서 그들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성진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카드 연체가 시작되었고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은서의 임신은 7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산부인과 정기 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거든요. 오빠,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은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진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다음 주에 가자. 내가 어디 알아볼 데가 있어. 하지만 성진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빌릴 곳이 없다는 걸.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미 손을 벌렸고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결국 사채업자를 알아봤어요.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높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성진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사채업자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자가 월 30%야. 감당할 수 있겠어?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꺼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더 큰 불씨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한편 시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투석 치료를 2달째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몸이 점점 붓고 의식도 흐려졌죠. 시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게요. 시어머니는 동네 반찬 가게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늘 모자랐습니다. 우리 며느리였던 미정이가 있었으면.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미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정은 시댁과 연락을 끊었고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성진을 불렀습니다. 성진아, 내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다. 병원에 오너라. 성진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죠. 아버지. 성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당장 투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병원비가 밀려 있어서 치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예요?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밀린 금액까지 합치면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의사의 대답에 성진은 주저앉았어요. 500만 원, 지금의 성진에게는 5억 원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죠. 시어머니는 성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어. 내 아버지가 죽으면 그건 내가 죽인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성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진은 은서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위독해.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도 미안해.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욕심부렸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잘못 판단했어. 성진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때 은서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오빠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성진이 당황해서 은서를 부축했죠. 괜찮아? 병원 가야 해? 오빠, 피가. 은서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성진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은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태예요. 당장 응급 처치가 필요한데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들어요? 성진이 물었습니다.
일단 200만 원 정도 예치금을 내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성진은 멍해졌어요. 200만 원, 또 2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지금 당장은 없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안타깝지만 응급실 규정상 예치금을 내지 않으시면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진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죠. 카드도 모두 정지된 상태였어요. 제발, 제발요.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제 여자친구 좀 살려주세요. 성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냉정했어요. 결국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받고 은서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산모 상태가 불안정해요.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그날 밤 성진은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서와 아기가 위험했습니다. 두 곳 모두 돈이 필요했지만 성진에게는 한 푼도 없었어요. 미정 씨. 성진은 무의식 중에 미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미정은 조용히 모든 걸 해결해 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진은 그 소중한 사람을 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휴대폰을 꺼내 미정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얼굴로, 무슨 말로 미정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성진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복도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성진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어요. 60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하고 비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진은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닥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투석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게 치명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영안실 앞에서 오열했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돈을 못 구해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 장례 비용도 최소한으로 치러야 했죠. 성진은 멍한 표정으로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짓는 얼굴이 성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진은 그 눈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진아,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시어머니가 성진 앞에 섰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어머니. 성진이 입을 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내 얼굴 보기도 싫어. 내 아버지 장례식 끝나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친척들도 성진을 냉대했어요. 저 인간이 불륜을 저질러서 집안이 이 꼴 났어. 착한 며느리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부모도 버렸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은서는 병원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조산 위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성진과 시작했던 사랑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장례식 때문에 못 오고 있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입원비가 밀려서요. 이번 주까지는 납부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은서는 대답했지만 어디서 돈을 구할지 막막했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러 임신했다는 걸 알면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은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성진이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초췌한 얼굴로 병실 문을 열자 은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우리 헤어져. 은서의 말에 성진은 멈칫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기는 어떻게 하고? 나 혼자 키울게. 오빠는 이제 나한테 짐이야.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겠어.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 돈도 없잖아. 오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오빠 어머니는 오빠를 원망하고, 나는 여기 누워서 죽을 것 같은데.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옆 병실에서 누군가 벽을 쾅 두드렸습니다. 시끄러워요. 성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은서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성진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남자였어요. 사랑한다는 말로 은서를 임신시켰지만 정작 책임은 지지 못하고 있었죠. 며칠 후 성진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편지를 열자 낡은 통장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성진아, 이 통장은 미정이가 보내준 돈으로 조금씩 모은 거다. 내 아버지 병원비로 쓰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구나. 이 돈 1,200만 원 내가 가져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미정이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야. 내가 버린 건 아내 한 명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였어. 성진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들어온 기록, 그리고 조금씩 빠져나간 생활비. 그래도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만약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죠. 미정 씨가.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정이 보낸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이렇게 조금씩 저축했던 거였습니다. 미정의 정성, 미정의 마음, 미정의 희생. 이제야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성진은 병원으로 달려가 은서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돈으로 내 치료비 내고 아기 낳을 준비하자. 그리고 내가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할게. 은서는 통장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야. 미정 씨가 보낸 돈으로 모아둔 거래. 성진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그 사람 돈으로 우리가 사는 거네. 은서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성진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성진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미정의 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죠. 여보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성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미정 씨,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미정 씨, 행복하게 살아. 내가 받아야 할 행복 꼭 찾길 바라. 전화를 끊고 성진은 벤치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차갑고 단단한 나무 벤치였지만 성진은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 무너뜨린 관계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들. 성진은 자신이 만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갈 사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은서는 아들을 낳았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만 건강하게 태어났죠. 성진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감격스러워야 할 순간이었지만 성진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출산 비용은 시어머니가 준 통장에서 치렀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통장에는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은서는 산후조리원은 엄두도 못 내고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야 했죠. 성진이 서툴게 아기를 돌봤지만 밤낮으로 우는 아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지쳐갔습니다. 오빠, 분유 떨어졌어. 기저귀도 사야 해. 은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진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죠. 알았어, 내가 사올게. 성진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분유 한 통에 2만 5천 원, 기저귀 한 팩에 3만 원. 생각보다 육아 비용은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날 성진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기를 내는데 한참이 걸렸죠. 어머니, 저예요. 성진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전화했니?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리고 손자 태어났어요. 성진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잘 키워라. 내 아버지처럼 슬프게 살게 하지 말고. 어머니, 제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손자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와라. 하지만 그 여자는 데려오지 마. 내 혼자만. 성진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서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은서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토요일 성진은 아들을 안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더 굽어 있었죠. 어머니. 성진이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아버지 닮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불효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다. 다만 성진아, 너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라. 내가 잘못 살았던 것처럼 살게 하지 마.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찬장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라.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가 이래서 모은 거야. 손자 앞으로 쓰거라. 그리고 성진아, 미정이한테 연락해봤니? 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우리가 미정이한테 너무했어. 그 애는 정말 착한 애였는데.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어머니, 미정 씨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에서 소식 들었어. 작은 카페를 열었다던데.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더라. 우리 없어도 잘 사는 거지. 성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신은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어머니, 미정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요. 그럼 찾아가 봐라. 하지만 성진아, 용서를 바라지는 마라. 미정이는 이미 너를 놓아버렸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정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뿐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진은 은서에게 미정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왜? 아직도 그 사람이 좋아? 아니야. 그냥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일을 했잖아.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나도 미안해. 내가 오빠를 유혹했으니까. 나도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진 관계였어요. 다음 날 성진은 미정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였어요.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미정의 쉼터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미정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움직임도 가벼웠죠. 성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어요.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성진과 눈이 마주쳤죠. 미정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서 오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죠. 미정 씨. 성진이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미정은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죠. 잠시 후 미정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진은 미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정은 재빨리 손을 뺐어요. 미정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손님이 계셔서 어려울 것 같네요. 성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페에는 손님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럼 카페 문 닫는 시간에 잠깐만이라도. 필요 없어요. 할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미정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팔짱을 끼고 성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과 받았어요. 이제 가주세요. 미정 씨, 제발. 성진 씨, 전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미정의 말에 성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미정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놓아버린 거였죠.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사세요, 미정 씨. 성진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곳. 미정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 그리고 자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에 글을 쓰는 게 미정의 새로운 습관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주던 돈이 사라지자 내 삶이 다시 시작됐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들어선 건 시어머니였어요. 미정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미정아, 잠깐 시간 좀 줄 수 있니? 미정은 시어머니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커피를 내려 건네며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커피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늦었지만 사과하러 왔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미안한 짓을 했어.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이거 내가 보내준 돈으로 모은 거야. 내 마음을 이제 알았구나. 성진이한테 줬던 돈 빼고 남은 게 600만 원이야. 이거라도 돌려주고 싶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께서 쓰세요. 제가 드린 거예요. 아니야, 미정아. 내가 우리한테 준 건 돈만이 아니었어. 정성이었고, 마음이었고, 시간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성진이 아버지 병원비도 우리 생활비도 전부 내 덕분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늙어서야 깨달았구나. 미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이제는 다 정리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미정아,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는데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잖니. 시어머니는 통장을 미정의 손에 쥐어줬어요. 미정아,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모은 거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 부디 너를 위해서 써라. 미정은 통장을 받았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미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내려주는 커피 마시고 싶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요. 성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기 키우고 있어. 그 여자 은서라고 했나? 그 애도 힘들어 보이더라.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아. 어머니는 요즘 뭐 하세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나이는 들었지만 손이 놀면 마음이 허전해서 말이야. 일하면서 내 생각 많이 했어. 너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돌봤구나 싶어서. 해가 기울 무렵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아, 자주 놀러 와도 될까? 이 카페가 참 마음에 들어.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내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미정은 창가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600만 원이 정확히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증거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죠. 며칠 후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카페를 조금 더 확장하기로요. 옆 가게가 비어 있었고 임대료도 적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준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치면 충분했죠. 미정은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더 넓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미정은 단골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손님들은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미정 씨, 화이팅! 재개장 날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넓어진 공간, 새로 들인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따뜻한 그림들. 모든 게 미정의 마음을 담아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했어요. 와, 정말 아늑하네요. 오후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손자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미정아, 우리 손자 데리고 왔어.
내 카페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미정은 유모차를 들여다봤어요. 통통한 볼의 아기가 미소 지으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미정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와 함께 온 손자를 보며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과거를 용서했다는 걸요.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미정은 혼자 카페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앉았죠.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끊었던 관계 대신 새로 피어난 평온이 있다. 누군가를 위해 살던 시간이 끝나고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제야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미정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커피처럼 인생도 그런 거였습니다. 쓰디쓴 시간을 지나 달콤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 미정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한미정으로서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자신에게. 이제 미정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미정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